목스텔리 백신 랠리 끝나면 뭐 12% 끌어낼 수도 있고, 네, 블랙록 미 증시 비중 상향 조정, 바벨 전략. 이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1분기 때 뭐 폭락하면, 네? 겨울에 1월달, 10월달, 20월달 완전 폭락하는 그냥 그렇지 않고 이때가 이렇게 완전한 폭락을 또 원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구기본이. 예, 그래서 78대 22. 예, 소폭의 폭락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인드라가 볼 때는 10월에서 11월 달, 예, 10월에서 뭐 10월부터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예, 요거 오른 만큼 예, 빠져줄 것이다. 예, 10월 주가 혹은 11월 주가 예, 오른 만큼 여기서 요 부분 예, 10월에서 이제 9월 23일 그냥 인드라가 딱 정확하게 예, 9월 23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인드라가 볼 때 만약에 빠진다면 9월 23일 정도의 기준으로 빠진다. 주가가 빠지더라도 비트코인도 9월 23일 기준이 9월 23일이 중요한 날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9월 23일 정도까지 빠져주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블랙록은 바벨 전략이다. 뭐냐? 예, 이때가 기관들이 대량 매도하니까 예, 현금화 손정희처럼 90조 원 현금화한 애들은 이때 사라.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켜라. 예, 이때 이제 현금화 돈 번 애들은 또 사는 거죠. 예,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블랙록이 얘기하는 자산운용사 인드라가 인정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주가가 기존의 대형주 IT 대형주도 기존의 어떤 제약사 헬스케어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를 노려라 라는 거죠. 다시 키워야 되니까 주가를 다시 뻥튀기 하려면 제2의 어떤 무슨 애플,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화이자, 제2의 모더나 같은 데를 키울 거다 이거죠. 뭐 여태까지 많이 키웠던 게 이제 예를 들면은 CFR에서 여태까지 1년 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게 화상회의 관련주. 그래서 이제 민본자가 화상회의 많이 하고 있죠. 민본자가 화상회의 관련주 뭐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 많이 그래서 중소형주가 갑자기 대형주가 되는 빅히트가 되는 빅히트 식품제약 그러한 중소형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바이든이 뭔가 노리는 또 관련주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닌이 쌈박합니다. 테넷님 맞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차기 미행정부에 엄청 부담이 돼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금 10년 강세장 종료 내년 17% 떨어질 것 왜 이러겠어. 자 미국 국채로 자금이 몰려 세계 자금이 9월 23일부터 중국의 달러가 부족해. 중국 당국의 발표와 달리 중국 경제 튼튼해. 물론 튼튼해요. 안 망해. 인드라 얘기했죠. 미국 경제도 안 망하지만 중국 경제도 안 망해요. 중국은 분열될지언정 중국 경제 자체는 안 망해요. 어쨌든 중국에 지금 돈이 쩐이 부족해. 동유럽도 쩐이 부족하고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 달러 그렇게 많이 폈는데 도는 데만 돌아. 도는 데만 돌지 안 간다 그거야. 여태까지 뭐 이제 알고 있다가 중국 채권 얘기할 때 하겠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 들어와 하면서 국기본이 미국 국제시장으로 자금을 들어오라고 여건을 만들어줘. 누가 그러면은 다들 미국 국제시장 살 거 아니에요. 미국 국채를 산다는 건 뭘 의미하죠?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이게 뭘 의미하죠? 더 많이 여러분들의 상상과 달리 금리 인상 없어요. 대신에 미국 연준은 재정 부양, 경기 부양을 위해서 현재
더 돈을 풀지는 않겠지만, 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돈을 더 풀지는 않겠지만, 예,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예, 앞으로 경기가 회복돼 가는 속도를 보면서, 예, 양적 완화 조치를 줄여나가겠지만, 이렇게 단서 조항을 할 거예요. 양적 완화 조치를 줄여나가겠지만 없애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더 확대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양적 완화 정책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건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네, 바로 자넷 옐런이 연준 의장으로 있을 때 했던 정책입니다. 예, 버냉키가 공항 전문가였잖아요. 공항 전문가, 유대인. 자넷 옐런도 유대인. 자, 자넷 옐런의 역할은, 예, 버냉키 역할을 뒤이어서 양적 완화 조치를 없애는 건 아니지만, 예, 양적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조치, 예,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동시에 했던 역할이 뭐냐면, 지금 사회주의 페럼으로 명분을 가지고서 화폐 유통소 M1, M2 이 유통 속도를 확 죽여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는 많이 풀었는데, 돈은 많이 풀었는데 시중에 돈이 없는 이유는 이 회전 속도가, 예, 없으니까, 줄어드니까, 예, 돈을 투자할 수 없게 만들어놨으니까, 예,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돌지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요 돈을 돌게 만들 거란 거죠. 옐런은 돈을 돌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옐런이, 예, 바이든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금리 인상은 없어요. 인들아 볼 때. 금리 정책으로 더 이상 통용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그것은 서민 대중의 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질적인 어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오직 의미가 있는 건 양적 완화 정책과, 예, 통화 속도를 조절하는 것 외에는 없고, 그리고 인드라는 구본론에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망 직후에 일본 경제가 어떻게, 예, 살아났나, 이것도 금리와 상관없이, 예, 돈을 푸느냐 안 푸느냐, 양적 완화냐 아니냐, 거기에 달렸다라고 얘기한 바 있잖아요. 예, 엔화 이렇게 동영상 소개해 준 대로, 예,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금리는 아무 별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예,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제조업은 갈수록 쇠퇴하고 서민 경제 부분일수록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해버리면, 예, 죽으란 소리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예, 돈을 풀었다 줄었다 요 정책만, 예, 할 거란 얘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전 세계 수익률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드라가 얘기했지만, 예, 최상위권 3대 투자은행과, 예, 칼라리나 이런 쪽들은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안전자산을 중시하는 거죠. 원금이 보존돼 0% 금리라도 좋아한다는 거죠. 손해만,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예? 0%도 만족하는 게 이러한 자금이,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이미. 예, 돈이 많으니까 이들은 수익률을 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없다. 예, 미국 달러 휴지가 안 된다. 예? 재정적자, 무역적자 걱정할 게 못 된다.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왜? 대안이 있다. 뭐냐? 영구 부채다. 50년짜리 국채, 이제 100년짜리 국채 나올 수밖에 없다. 100년, 1000년짜리 국채 끊으면 된다 이거예요. 미국과 같은 나라, 일본과 같은 나라, 영국과 같은 나라, 독일과 같은 나라, 한국은 아직 자격이 안 되고, 이런 나라들에서 발행하는 국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국채,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이
우량 회사, 이런 회사채 이 중심으로 만약에 100년짜리 국채나 회사채 발행하면 안 삽니까? 다 사. 손해는 안 보니까. 100년짜리 끊으면. 그러면 이건 사실상 원금은 안 내고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아파트 대출 받았는데 은행이 그러는 거야. 너네들 원금 내지 마. 에? 무슨 소리예요? 이자만 내. 왜요? 100년짜리야. 여러분들의 주택대출은 뭐 3년 만기, 5년 만기, 뭐 고정대출은 길면 20년 만기잖아요. 예. 100년 만기가 되는 거야. 100년 만기. 이게 해법이에요, 여러분. 영구부채. 지금 임대주택을 많이 나 인드라 볼 때 임대주택에 대해서 인드라 늘 비판적이잖아요. 이미지도 안 좋아, 임대주택. 물론 지금 불가피하니까 임대주택은 뭐 인드라가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임기응변책이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시장 경제에도 안 맞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대안이 있다니까. 인드라 부동산 정책의 또 대안, 3대 인드라 부동산 정책의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구부채야. 시중은행에서 100년짜리 아파트 대출을 내놓는 거야. 예. 예? 소유권을 주고 이자만 내게 만드는 거야. 예. 다만 이제 그 조건은 까다롭게 해야 되겠죠. 소득 있는 자에게 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집을 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완책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거죠.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또 임대주택이나 여러분들을 부분적으로 되는데 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본질적인 정책으로 근본 정책으로 내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 인드라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구부채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기업현에나 나갈 것이다. 이자만 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상위층은 이자만 수익을 원하지 않아요. 마이너스만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은행에 맡긴 거예요. 스위스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 규정에 따라서 보관료라는 걸 먹었다고. 돈을 맡겼으면 은행이 이자를 줘야 되는데 고객한테 오히려 스위스 비밀은행은 돈을 처먹었네. 보관료라는 명목으로. 원래 은행이 그랬거든요. 예?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초특급 반쪽 일성 같은 애가 스위스 비밀은행에 왜 돈을 쳐넣겠어? 김대중이나 반쪽 일성 이런 애들이 왜 스위스 비밀은행에 돈을 처박게 놨겠어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안전하니까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쵸?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수익률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제 21%는 이제 수익이 쩐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출세해야 되니까 더 높은 데로 자기도 최고급 최상층으로 구분 귀족으로 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귀족 사회로 봉건제로 따지면 같은 구분 귀족이라도 남작이나 자작이란 말이야. 남작이나 자작은 같은 귀족이라도 푸대접받거든. 물론 평민에 비해서는 대접받지만 뭐 기사나 중기족 이런 남작이나 자작 정도는 눈치를 봐야 되거든. 언제 그냥 팔의 목숨이야. 남작이나 자작 같은 경우. 거기다가 영지도 없어. 영지가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행세해 보겠는데 영지도 없는 그 다음에 자기 때에만 인정받는 세습이 안 되는 구분 귀족이면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백작 정도로의 어떤 구분 귀족이 되려면 쩐을 벌어야 되거든요. 권력을 더 가져야 되고. 이런 애들은 이제 수익을 따져가지고 해지펀드 만들어서 무리한 숫자 쓰다가 작살나고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그래서 영구부채다. 그래서 영구부채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때 달러가 미국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미국으로 돈이 몰리면 달러 가치가 지금 일부러 트럼프 때 약간 지금 트위든 정세에서
물론 올해 내내겠지만 달러 가치가 약간 약화됐잖아요. 예, 약화시킨 건데 달러 가치는 어느 정도 회복시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흥국 통화 가치 지금 신흥국 한국을 비롯한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여 가지고 외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으로 확정이 되면 스웨덴 정세에서 바이든 차기에 이제 누가 되든 간에 하여튼 간에 되는 그런 시점 혹은 그 이전 뭐 설날 이벤트에 꼭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날 일단 그 전후로 해서 뭔가 이러한 시기가 되면은 그런 논리들을 이제 신흥국 이제 달러 강세다 이런 논리를 펼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아무래도 금값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도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그래서 아까 같은 어떤 그런 세계의 어떤 그 금융 흐름이 이렇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물고 물리면서 이렇게 조건을 만든다. 구기본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